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관련 교재를 보면은, 베이스 에미터 간,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 베이스 간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갖다 설명하는 그런 표도를 갖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하면은 그런 수식적인 표현은 다 자제하고, 개념적으로,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어떤 게 있고, 각 동작 영역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하면, 보통 이제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컷오프 영역이라고 불리는 차단 영역, 그 다음에 액티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활성 영역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이제 응용할 때 트랜지스터를 스위칭 회로나 증폭기 회로로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동작시킬 때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중 차단과 포화 영역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할 때는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먼저 컷오프 영역, 차단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단 영역에서는 트랜지스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전류 구동용 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흘러야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이 다이오드가 도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컷오프 영역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사이가 forward biased, 즉 순방향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차단 영역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차단 영역은 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요 전압 차가 한 적어도 0.6V, 0.7V는 돼야지 도통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요 BE 값이 0.6V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차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도통되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도통됐을 때 컬렉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IC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개방회로, 지금 오른쪽에 트랜지스터를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컬렉터 에미터 간에 개방된 것처럼, 스위치가 열린 것처럼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컬렉터를 통해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 IC 값이 0이 되고, 개방되었기 때문에 R2를 통해서 외부에 걸어준 전압 5V 전압이 그대로 컬렉터 에미터 간에 다 걸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VC가 VCC라고 했는데, 이 VCC 값이 아래 시뮬레이션 회로에서 V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되었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 V1의 전압이 다 걸린다. 이때가 차단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포화 영역은 트랜지스터가 완전히 도통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상적인 경우 이 트랜지스터, 컬렉터, 에미터 사이가 단락된 것처럼 보통 이제 표시를 합니다. 보통 단락이 되면은 컬렉터, 에미터 사이의 전압, 즉 VCE 값이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고 컬렉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여기가 단락이 된 거기 때문에 R2의 V1의 값이 다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IC는 R2분의 V1으로 최대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미리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VCE 값이 어떤 포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VC 세츄레이션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 0.2, 0.3V 정도의 아주 작은 포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포화 상태에서 컬렉터를 통해서 흐르는 포화 전류 IC 세츄레이션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값은 R2분의 V1-VC 세츄레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이 V1-VC 세츄레이션이 결국은 포화 상태, 포화 영역에서 R2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도통되기 시작하는데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서 VC 값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 IC 값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C 값이 어떤 포화 값을 가지게 되고 IC도 포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컬렉터 베이스 간 이 사이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됩니다. 즉 포화 영역에서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의 이 접합도 포워드 바이어스 되고 컬렉터 베이스의 접합도 포워드 바이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지금 저희가 이제 차단 영역하고 포화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각각 차단 영역과 포화 영역에서의 그 전류나 전압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활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활성 영역은 리니어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증폭기로 사용할 때 트랜지스터를 이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바이어스 회로를 갖다가 만들어서 걸어주게 됩니다. 자, 활성 영역에서 그 컬렉터 전류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한다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컬렉터 전류 값은 지금 아래 부분이 컬렉터 전류고 윗 부분이 베이스 전류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전류 값이 자, 여기 지금 베이스 전류 값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자, 이 컬렉터 전류가 포화되는 자, 이 부분까지가 이 사이가 액티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역에서 보시면은 베이스 전류 값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활성 영역에서는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 시뮬레이션 파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차단 영역, 포화 영역, 활산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제가 뭐 앞에서 한번 그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이제 응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즉 스위치로 동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증폭기로 동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기로 이제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랜지스터의 그 동작점을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갖다가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